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는 언니 이명순입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에 출근한 지가 9일째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전부터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월세 계약이 입금이 되려다가 어제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자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어떤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요 입금을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시켜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일단은 월세 세입자분들은 또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금액을 지금 맞춰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다른 손님은 이제 안 됐지만은 제가 또 다른 임대인을 찾아서 아침에 이제 계속 또 통화를 했어요. 어제 또 신랑분하고 상의를 하고 연락을 주신다는 분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님 출근하시고 월세 손님이 아직도 그 금액을 원하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임대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임대인분께서 이제 마침 아저씨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정 말씀드리고, 이제 임대인분은 뭐 이분이 집을 뭐 저층을 원하냐, 이분이 지금 저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임차인 분은 저층이고 고층이고 이것저것 따질 게 없이 그냥 딱 1년 7개월만 살고 나갈 거니 그냥 저렴한 물건을 찾는다 지금. 그래서 사모님네 집이 저층이고, 일단 또 고층을 또 말씀드리면 금액을 또 높게 부를 거니, 그리고 또 에어컨도 없고 하시니까 한 120이면 사모님네 집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입자분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부탁을 좀 한다, 사모님이 오케이만 해주신다 하면 지금 바로 또 입금 들어갈 거니까 좀 아저씨도 옆에 계시는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저씨가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대출 관련해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대출 2억 5천 나오는데 이것저것 들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이 알겠다고 오케이 해줬는데, 오케이 해줬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세입자분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세입자분이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만 이제 가운데 입장에서 저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세입자분한테 전화 이제 마침 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어제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맞췄는데 입금 바로 가능하시냐 그랬더니 바로 가능하시대요. 그런데 10분을 기다리고 15분을 기다렸는데도 임대인분 계좌번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마음이 그새 또 바뀌셨는지. 그래 어떻게 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아저씨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이분 다 좀 연세가 있으시고 부모님 계시고 자녀분들이 있는데 다 취업을 하셔가지고 1년 7개월 사는 동안 깨끗하게 쓰고 쓸고 닦고 해가지고 광이 나도록 집을 관리를 해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2년 동안 하자보수 정말 잘 챙겨서 해주신다 하니 믿고, 또 애들 있는 집보다는 깨끗하게 잘 쓰고 간다 하니까 좀 믿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오케이 해서 계좌를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저 정리하면서 세입자가 이제는 200만 원을 또 입금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임대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본인이 아시는 지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은행 지점장님하고 친구래요. 지점장님이 통화를 했는데 본인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셨대요. 근데 사실 서울은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1가구 2주택이면 사실 조정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처분 조건부가 있어요. 기존 집 처분을 해야 되는 2년 안에.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은 처음부터 원 분양자였고 그 2017년도 파리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던 거라 사실 집이 있어도 처분 조건부 없이 대출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고. 60%가 조정지역이니까 60%까지는. 그래서 내가 사장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죠. 부랴부랴 갑자기 저도 대출 일을 10년을 했지만 사장님이 안 된다 하니까 저도 갑자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담당하는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 하나은행 전화해서 이만저만한데 대출이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고 문제 없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확답을 받고 사장님이 전화 드렸어요. 사장님, 여기는 전담 담당자가 따로 있다. 여기는 조정적이기도 하고 사장님이 원 분양자니까 대출 나오는데 문제 없으시니 통화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해서 문제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좀 다시 달라 했더니 이제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뭐 해결이 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좀 한가해서 또 이제 또 이제 아파트 여기저기 또 이제 확인을 또 해놔야 또 다음 주에 또 손님 오시면은 또 계약을 또 하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TM을 또 한가한 시간에 하고 있었는데 또 한 3시쯤에 또 고객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물건을 4천에 100만 원짜리 단기 1년 임대를 내달라고 손님이 있어서 그 물건을 올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단기 손님만 찾는 거예요. 뭐 본인은 1년, 또 이분도 1년 1월 11일부터 입주인데 8월 10날 똑같이 그때 이제 다른 데로 또 이사 계획이 있으시대요. 2021년. 이분하고 또 동일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 아닌가 했는데 이분은 또 다른 데 지역 사는 데가 다르니까 아, 진짜 우리가 이제 매물을 그런 걸 올리니까는 이제 그런 손님만 자꾸 문의가 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원하는 좀 전에 계약했던 그 아파트가 아니라 바로 옆 단지. 옆 단지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데 이분은 이제 5천에 120에 맞췄지만 또 지금 전화 걸려오신 분은 4천에 100을 전화 또 받기 때문에 4천에 100짜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단기 1년짜리 임대인 분이 안 되고 사장님 5천에 100은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일단 한번 찾아봐 달래요. 그래서 또 막 열심히 또 전화해서 했는데 진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전화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또 마침 5천에 100에 한 30분 브리핑하고 이제 마침 오케이 해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임차인분에 전화 드렸죠. 사장님, 제가 어렵게 해서 5천에 100 찾았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입금 가능하시겠냐. 근데 또 임차인 5천에 100은 여러 개 부동산에서 몇 개 올렸대요. 하루 시간 주면 본인은 확인해보고 5천에 100짜리 있으니까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임대인분한테 정말 30분 동안 제가 막 열심히 3시간 찾아가지고 이 임대인분한테 30분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차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5천에 보증금 4천에 100이면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5천이라 이거 보증금이 5천이면 보증금 95만 원 조정이 어떻게 안 되겠네요. 아,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일단은 사장님, 제가 한번 임대인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다. 뭐 해서 되면 좋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이라도 좀 해보겠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한 5분 동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장님 중도금, 잔금 준비하실 자금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다 하고 잔금 치를 때 얼마가 준비가 돼야 되며 이런 거를 계산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사장님하고도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이만저만 해서 사실은 5천에 지금 95를 또 말씀을 하신다. 왜냐면 이제 에어컨 있는지 또 5천에 100을 해준다고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사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랬더니 사장님 그럼 에어컨 있는 집으로 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있는 집 우리가 아니니까 다른 부동산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 우리가 월세 금액이 아마 한 달 전만 해도 월세 뭐 110, 120까지는 사장님 얘기 들으셨을 거다. 근데 지금 이분 손님 떠나면 또 언제 월세 손님이 올지 모르는데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중도금 이자가 월 4%거든요. 금리가 연. 그러면 한 달에 지금 100만 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님도 지금 한 달 터울을 두고 계약을 쓰시는데 이 손님 가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달 지나면 사장님은 한 달 이자를 또 내셔야 된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인데 월세 5만 원 깎아주면 2년 계산하면 120인데 월세 그냥 이자 한 달치 이자 덜 받는다 생각하고 손님 있을 때 잡으셔야지. 또 이 손님 놓치면 월세 손님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제 임대인분께서 그러면은 입금하라고, 아 그래 알았다고 이제 계약서 쓰자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차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진짜 임대인분께서 정말 어렵게 좀 이렇게 좀 확답을 주신 거니, 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 진짜 어렵게 좀 브리핑을 한 거고. 그랬더니 이제 임차인분도 고맙다고, 아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바로 입금 가능하시니까 입금 좀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분한테 계좌랑 이제 뭐 이런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이제 계좌번호 알려드렸고, 이제 임대인분은 사실 요 아파트 잔금을 정리를 하려면 한 3억 8천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3억 8천 정도 대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국민은행에 확인했더니 이제 뭐 시세는 거의 거래가가 없다 보니까 시세는 안 나오고, 감정가가 지금 뭐 한 6억 얼마 정도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도가 뭐 3억 6,6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은 3억 8천 정도가 필요한데 잔금 정리를 하시려면. 그래서 뭐 혹시 은행 아는 데 없냐고 말씀하시길래, 또 제가 집단대에는 또 10년을 또 해봤기 때문에 또 바로 제가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은행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뭐 기존 원래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사실은 대출 나오는데 큰 제한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확답 받고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답 받아서 대출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신용상의 문제가 없으니, 그러니까 내 서류 하나은행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안내 받으시고 서류 준비해서 나가서 접수해 놓으시고 오시라고. 그래야 사장님도 정확하게 신용상의 문제 없는지 확인 받아야 사장님도 걱정이 없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이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대출 관련해서 사실은 부동산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대출 업무를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상담사 연결해서 또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 알아보는 과정도 사실 그 시간이 대략 한 6시조가 좀 넘었고, 그러면 여기저기 좀 알아봐야 담당자 연락처를 알 텐데, 집단대 상담사분들은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와서 이렇게 뭐 연락처를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뭐 이투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만 홍보를 할 뿐이지. 근데 이제 저는 그 루트를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투자 카페 들어가가지고 은행들 확인해서 한도하고 다 이제 확인했더니, 한도도 뭐 3억 7,500까지 더 가능하고, 금리도 어쨌거나 괜찮고 하니까 사장님이 좀 마음이 많이 이제 누그러뜨려지셔가지고, 이제 뭐 계좌도 잘 받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오늘 계약을 제가 입금을 2개를 시켰고요, 월세를.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일요일날 전세 계약 하나 해서 제가 출근 9일 만에 지금 계약 3개를 지금 입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이게 참 대출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하실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 또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이 대출 내용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이거를 알고 브리핑 하는 거 하고 모르고 브리핑 하는 거하고도 조금 이게 상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 거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또 매일매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